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1762년 장 자크 루소가 쓴 이 한 문장은 혁명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쇠사슬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당신을 묶어온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공부 잘해야 해. 좋은 대학 가야 해. 좋은 직장 다녀야 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진해야 해. 돈 많이 벌어야 해.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해. 은퇴한 지금도 계속됩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해. 손주를 잘 돌봐야 해. 체면을 지켜야 해. 쥐지 않고 당신을 묶는 이 쇠사슬.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기대, 남들의 시선, 체면과 명예. 루소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위적이라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당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사회가, 부모가, 타인이 원했던 것을 당신도 원한다고 착각했습니까? 당신이 추구했던 성공은 진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루소는 급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사회가 없다면, 문명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답은 충격적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하다고. 그렇다면 사회가 문제인가? 문명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루소는 대답합니다. 그렇다. 사회는 불평등을 만들었고, 문명은 욕망을 키웠고, 그 결과 인간은 쇠사슬에 묶였다고.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압니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돈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남들의 인정이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루소는 답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사회적 가면을 벗는 것이라고,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루소를 통해 사회의 족쇄를 벗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도입부 루소,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친 시대의 혁명가.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사람은 장 자크 루소입니다. 장 자크 루소는 누구였는가? 장 자크 루소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직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시계공이었지만 루소가 10세일 때 도망쳤습니다.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16세에 제네바를 떠나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인, 악보 필경사, 가정교사 등 온갖 일을 했습니다. 30대에 파리로 가서 백과전서파와 교류했습니다.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하지만 그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성과 진보를 신봉했습니다. 과학, 예술, 문명의 발전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1750년 디종 아카데미의 논문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주제는 학문과 예술의 부흥이 도덕을 개선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루소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타락시켰다고. 이 논문으로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1755년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발표했습니다. 사유재산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762년 두 권의 획기적인 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계약론과 에밀,
사회계 양도는 정치 철학서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에밀은 교육론으로 자연주의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금서가 되었습니다. 종교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추방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전전하며 불안과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1778년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낭만주의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루소의 급진성. 루소는 왜 급진적이었습니까? 그는 당시의 모든 상식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계몽주의자들, 이성이 인간을 구원한다. 루소, 감정이 더 중요하다. 당시 사회, 문명과 진보가 좋다. 루소, 자연 상태가 더 좋았다. 기존 교육,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쳐라. 루소, 아이들을 자유롭게 자라게 하라. 기존 정치, 군주가 통치한다. 루소, 인민이 주권자다. 이 모든 것이 혁명적이었습니다. 중장년에게 루소가 필요한 이유. 왜 60대, 70대의 루소를 읽어야 합니까? 평생 사회의 틀에 갇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틀을 벗어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기대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성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했고 자녀는 독립했고 의무는 줄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사회적 기대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로 살 것인가? 루소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일부 사회의 타락과 자연인의 순수화. 루소의 출발점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자연 상태와 자연인.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자연 상태를 상상합니다. 사회가 생기기 전, 문명이 없던 시절, 그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많은 철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옵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상태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하지만 루소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평화롭고 행복했다고. 자연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 자급자족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었습니다. 과일, 물, 잠잘 곳. 많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독립적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평등했습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었습니다. 넷째, 연민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고통을 보면 자연스럽게 돕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섯째,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법도, 규칙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루소는 말합니다. 자연인은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사회의 등장과 타락.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루소는 말합니다. 사회가 생겼다고. 어떻게 사회가 생겼습니까? 첫째, 사유재산. 루소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땅의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 시민사회의 진정한 창시자다.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겼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겼습니다. 불평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비교. 사회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자존심이 생겼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중요해졌습니다. 셋째, 경쟁.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싸웠습니다. 타인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넷째, 의존.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일자리, 돈, 인정. 다섯째, 소외. 진정한 자신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역할, 가면, 겉모습만 남았습니다. 루소는 말합니다. 문명인은 자신 밖에서 산다. 그는 타인의 의견으로만 산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행복이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인정하면 행복하고 무시하면 불행합니다. 이것이 쇠사슬입니다. 중장년의 타락. 중장년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도 이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순수했습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웃고 싶으면 웃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회화되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체면을 생각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당신은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취업, 결혼, 승진. 모든 것이 남들과의 비교였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대학 갔는데 나는. 저 집은 큰 집에 사는데 우리는. 저 사람 자녀는 성공했는데 우리 아이는. 끊임없는 비교,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지금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연금이 많은데 나는. 저 집은 손주가 잘 자라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입니까? 자연인의 회복. 루소는 말합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인의 정신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큰 집, 비싼 차, 명품. 이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단순하게 사십시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산책하고 정원을 가꾸고 자연을 느끼십시오. 자연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넷째, 진정한 감정을 회복하십시오. 사회적 역할을 벗고 진정한 당신을 느끼십시오. 슬프면 우십시오. 기쁘면 웃으십시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인은 자급자족하고 독립적이고 평등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사회가 생기면서 사유재산, 비교, 경쟁, 의존, 소외가 생겼습니다. 문명인은 타인의 의견으로만 삽니다. 이것이 쇠사슬입니다. 중장년도 이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비교하고 경쟁했습니다. 자연인의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단순함, 비교 중지, 자연과의 교감, 진정한 감정.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적 가면을 벗으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진정한 당신으로 사십시오. 이제 2부에서는 사회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
일반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부 일반의지와 진정한 자유의 조건. 루소는 자연 상태를 찬양했지만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여야 합니까?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정치 철학서입니다. 유명한 첫 문장부터 충격적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루소의 답 올바른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계약이란 무엇입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어떤 규칙으로 살 것인가? 잘못된 사회계약은 불평등과 억압을 낳습니다. 올바른 사회계약은 자유와 평등을 보존합니다. 일반의지. 올바른 사회계약의 핵심은 일반의지입니다. 이것은 루소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일반의지란 무엇입니까? 공동체 전체의 선을 향한 의지입니다. 이것을 특수의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의지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공공이익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세금 정책을 결정한다고 합시다. 특수의지. 내 세금을 줄여라. 나만 이익이면 돼. 일반의지. 공정하고 사회 전체에 유익한 세금 제도를 만들자. 일반의지는 전체의지와도 다릅니다. 전체의지는 모든 특수의지의 합입니다. 각자의 이익을 다 더한 것입니다. 일반의지는 공동선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루소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어떻게 법에 따르는 것이 자유입니까? 루소의 답. 자신이 만든 법에 따르는 것은 자유입니다. 타인이 만든 법에 따르는 것은 노예입니다. 일반의지는 당신 자신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것을 만드는 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율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법을 만드는 것. 반대는 타율입니다. 타인이 만든 법에 따르는 것. 중장년의 적용. 이것을 중장년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족에서. 가족도 작은 사회입니다. 잘못된 가족 한 사람 가장의 의지가 지배합니다. 올바른 가족 일반의지, 즉 가족 전체의 선이 지배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가족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특수의지. 가족 전체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십시오. 일반의지. 공동체에서 은퇴 후 아파트 주민회, 동호회, 자원봉사 단체 등에 참여합니다. 올바른 참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잘못된 참여 자신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루소의 통찰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특수의지와 일반의지가 있습니다. 특수의지. 이것을 하고 싶어. 저것을 먹고 싶어. 즉각적 욕망. 일반의지. 장기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이성적 판단. 플라톤의 영혼 3분설과 비슷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이성이 지배해야 합니다. 인민주권. 루소는 말합니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인민이 주인이라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루소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의 특수의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반의지가 지배해야 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당신도 주권자입니다. 가족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하지만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는 필요하지만 올바른 사회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선을 향한 의지입니다. 특수의지 개인 이익과 구분되고 전체 의지 이익의 합화도 다릅니다. 일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율. 중장년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일반 의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되 공동선을 위해.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선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이제 3부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부 결론. 억압을 넘어 나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의 가장 유명한 구호는 자연으로 돌아가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종 오해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의 진정한 의미. 루소는 문명을 버리고 숲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단순함으로 돌아가라.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십시오. 사치, 과시, 허영.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둘째, 진정성으로 돌아가라. 사회적 가면을 벗으십시오. 진정한 자신으로 사십시오. 셋째, 감정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이성만으로 살지 마십시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십시오. 넷째,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라. 도시의 인공적 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연을 경험하십시오. 구체적 실천법. 중장년의 여러분은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물리적 자연으로. 첫째,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산책하십시오. 공원, 산, 강, 정원을 가꾸십시오. 식물을 키우십시오. 자연의 리듬을 느끼십시오. 계절의 변화, 날씨, 하늘. 둘째,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물건을 줄이십시오. 정리하고 기부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사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를 항상 물으십시오. 셋째, 느리게 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천천히 식사하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정신적 자연으로. 첫째, 진정한 감정을 느끼십시오. 슬프면 우십시오. 화나면 표현하십시오.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파괴적이지 않게 건강하게 표현하십시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멈추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으십시오. 셋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SNS를 줄이십시오. 과시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넷째, 진정성을 회복하십시오. 역할이 아니라 자신으로 사십시오. 은퇴한 직장인,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그저 당신 자신으로. 교육에 대한 루소의 통찰. 루소의 에밀은 교육론입니다. 핵심 메시지.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라. 강요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 중장년의 여러분, 손주가 있습니까? 루소의 교육관을 적용하십시오. 과도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하게 하십시오. 놀이, 탐험, 실수. 이것들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흥미를 따라서 루소의 삶에서 배우기. 루소 자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거부했습니다.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산책, 식물 채집, 관찰,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내로는 너무 솔직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성을 추구했습니다. 고백록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5 자녀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다투었습니다.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단순함, 진정성, 감정의 순수함, 자연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실천 자연 가까이, 단순한 삶, 느린 삶. 정신적 실천 진정한 감정,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 비교 중지, 진정성 회복. 교육 아이들과 자신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하십시오. 루소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정성을 추구하십시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의 족쇄를 벗으십시오. 자연인의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진정한 당신으로 사십시오. 마무리 및 소통 유도. 오늘 우리는 루소를 통해 사회의 족쇄를 벗고 자유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소는 우리에게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쇠사슬에 묶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인은 자급자족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둘째, 사회는 사유재산, 비교, 경쟁을 낳아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셋째, 우리는 타인의 의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쇠사슬입니다. 넷째, 올바른 사회는 일반 의지에 기초해야 합니다. 다섯째, 일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섯째, 자연으로 돌아가라 단순함, 진정성, 자연과의 연결. 60대, 70대가 된 지금, 루소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평생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당신으로 살 때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진정하게,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루소의 가르침대로 내려놓고 싶은 가장 큰 사회적 족쇄는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은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해방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사회적 가면을 벗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루소가 말한 그 자연인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사회의 쇠사슬이 아니라 자연의 자유로, 가면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